본 방송은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연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저는 JNK고요. 그리고 저는 차 대표입니다. 지난 8월이었죠. 영화관을 찾은 30대 여성이 상영 시간을 기다리면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100만 원짜리 상당의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지갑에 넣고 예매한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경찰에 붙잡혔죠. 여자는 단순히 주웠다라고 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도가 부릅니다. 고맙소. 네, 경발연의 소담소담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습니다. 2달간 자리를 비운 JNK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해요. 그동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와서 방송국에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거든요. 무슨 이유로 또 다치신 건지도 궁금했고. 세면대에서 발 씻다가. 그런데 예. 그런 사고로 다친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세면대 관련 사고는 총 693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 앉아 발을 닦다가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JNK 창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693명. 그것도 3년간. 예. 2018년부터 조사한 결과인데, 와. 그러면은 한 1년 한 220건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셨어요. 일주일에 4건 정도 나오는 사고인데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면대에 발을 올려서 닦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그럼 발은 어떻게 닦아야 되냐? 그렇죠? 그런데 네. 보통 세면대에 발을 올려서 닦는 일이 드물지 않나요? 아니 저는 많이 봤는데요. 보통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아요, 남자들 맞아요.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씻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애도 가끔가다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JNK가 왜 다치셨는지. 보통 샤워기로 발을 씻는데 네. 그날따라 이거 그냥 샤워기로 씻을까 세면대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가 사고 묻으셨나 보다. 그래서 잠깐만 깨끗하게. 예. 깔끔하신 성격이셨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님? 요즘 진짜 샤워기로 씻어야지. 맞죠. 철저히 반성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푸케어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요. 네네. 풋브러시나 네. 바닥에 붙여서 사용하는 발 씻기 매트를 이용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발을 문질러서 네. 세정할 수 있어서 좀 안전하고 위생적이니까요. 네.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셨어요? JNK. 몰랐습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되게 깨끗하게 잘 알겠습니다. 닦아지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JNK의 복귀 축하를 하다 보니까 발 씻기 매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경발연의 소담소담 이어가야 될 텐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솔한 행동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상영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반지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갔던 분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나오자 이제 경찰에게 붙잡힌 거죠.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왜 그 반지를 지갑에 넣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유혹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CCTV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혹시라도 그냥 몰래 주머니에 넣으면 네, 뭐 내 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 그런데 주인을 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영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네. 없이 보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그 경찰을 봤을 때 먼저 다가가서 반지를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영이 끝나고 나와서 경찰을 딱 마주쳤다면 네. 경찰을 봤을 때 반지를 줬어야 되는데 바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주변에 계신 분의 이야기 들으면 네. 네.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또 깜빡할 수도 있죠. 주머니에 그 반지를 주웠는지를. 네. 그렇게 선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네. 예.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여자분이 경찰의 이야기에 나는 주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었으면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주었는데 누군가를 찾아주고 싶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주었는데 내가 갖거나 보관해야겠다 네. 하면서 불법하게 영득 의사를 이제 보이게 되면 네. 죄가 될 수 있죠. 이 여성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절도죄에 들어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도죄는 아니고요.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어렵죠. 네. 점유이탈물을 해서 절도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아니다. 이건 횡령죄가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절도죄와 같이 타인 소유인 것은 동일한데 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탈된 재물인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절도죄가 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탈된 상태의 재물이기 때문에 유실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관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돼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남의 소유를 침해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물건을 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니까 네. 가볍게 넘길 일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알게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금반지는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네. 피해자가 반지를 이제 찾았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이제 괜찮다. 받았으니까 됐다. 네. 예,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는 네.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폭행죄에 해당되면 서로 합의를 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처벌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이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괜찮아요. 이분 처벌을 바라지 않아요라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사실을 좀 따져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물건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네. 남이 이렇게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네. 그냥 가지고 온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시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분은
예, 선초와는 다른 부분에서 경찰의 그 그렇죠. 법적인 처벌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건을 잃어보면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는 예.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좀 사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유실물이 발견되면 네. 그 로스트 112라는 홈페이지나 네. 앱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곳에서 신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분실자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렇다면 네. 습득자의 의사에 따라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습득자가 이거에 대한 권리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6개월 동안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국고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게 6개월이에요. 네. 네, 저희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JNK에도 이런 의뢰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내 물건을 분실당했다. 예, 지금은 금반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JNK에게도 들어오는 의뢰,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본인의 자동차를 찾아달라는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동차요? 예. 오, 갑자기 금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돈을 갚으려고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간혹 돈을 갚았는데도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속도 위반, 사실 확인 이런 단서들로 자동차의 활동 반경을 확인을 하고 네. 의심되는 인물들의 성향 파악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매칭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차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단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신호 위반이나 뭐 속도 위반 같은 그런 그 딱지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주차 위반도 있고 그리고 네.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카드를 안 꽂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나오니까 그런 위반 증거를 가지고 차를 찾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찾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게 없어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그런 업자들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숨겨놓는 그 차고지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또 이 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 말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주로 그 대포차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신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많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아파트는 바리케이트가 통과되는데 네네. 그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그 숨겨놓는 경우 많이 찾을 때는 막 20대 30대 한 번에 찾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군요. 예. 그쵸. 이게 내 차면 되게 얌전히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내 차가 아닌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신호라던가 뭐 속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운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차를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잃어버린 차량을 찾았어요, 탐정이? 네, 보통은 의뢰인에게 이제 차량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요. 네. 현장에 의뢰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또 JNK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네, 아, 잘 알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차 대표님이 예. 이 탐정업계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예. 소문인가요, 진실인가요? 아, 제가 지금 이제 JNK를 통해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네. 네, 그쪽에 한번 좀 진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차를 맡기고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 주인이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거 그건 또 불법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빚을 모두 갚는 순간 담보로 잡혀 있던 차는 그 소유가 원칙적으로 그 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타인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네. 돈을 그러면- 갚았을 때. 네, 돈을 안 갚았을 때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돈을 안 갚았을 네. 때요? 아, 네네. 사용 절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위험성이 있고 네. 그래서 담보로 맡긴 차량을 그대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돈을 모두 갚았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네. 이건 또 더 큰 범죄인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횡령죄의 특성이 타인 소유 자기 점유라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타인 소유지만 자기가 이제 적법하게 점유를 맡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신인 관계를 배반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저희가 잃어버린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차를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가지고 타고 다녔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이 차를 네. 네, 다시 내가 가져오면서 그분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 물건을 찾았지만 우리가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절도가 된다라고 해서 그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JNK가 봤을 때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접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차를 찾아주고 변호사한테 이런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오. 우리가 이제 빚을 갚으면 네. 내 차 돌려줘 했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JNK에게 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의뢰를 하고 내 차가 저기 뻔히 있는데 나는 차키도 있는데 이거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의뢰했던 그 차를 찾았어요. 예, 탐정분들이 예. 찾았으면 그 차를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주나요? 저희들이 차량 그를 뭐 가져와서 이렇게 의뢰인한테 갖다 드리고 그런 업무는 하지는 않고 네네. 차가 있는 장소를 안내를 해드리면 네. 의뢰인께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네. 그 차를 썼던 사람들이 차 안에 뭐 롤렉스 시계가 있었나든지 뭐 현금 뭉치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찰을 불러서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네.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상대방은 안 갚았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이건 내 소유이긴 하지만 타인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절차까지 조금은 이제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현장의 이미지가 막 그려져 있는데요. 자동차가 하나가 있고 탐정과 차량 소유자가 와서 이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 상상력이 거기에 이제 경찰까지 대동해가지고 차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까지 막 생각이 나는데 요즘 어린이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내 것이 아니면 절대 손대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성인인 분들도 부모님께 가정교육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지금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의식적으로 지금 누군가 이런 물건을 잃어버려서 곤란을 겪고 있겠다. 내가 빨리
찾아줘야겠다라는 그런 좀 선한 마음을 네. 의식적으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캠페인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내하는 네.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게 거창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주변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는 공통의 것도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기. 어찌 보면 공원 벤치, 도서관의 책, 공용 화장실 물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들을 좀 아낀다라고 생각하고 내 거인 것처럼 잘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면 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가지러 올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놔둬야겠구나라는 예, 생각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겠구나라는 말을 벌써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라면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를 탈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유실물 센터에 뭐 정성을 들여서 갖다 놓지 않을까요? 그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어찌 보면 이런 죄를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손가락을 절단한다고 해요. 아, 예. 그건 이제 절도죄에 해당했을 예, 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네. 남의 물건 자체를 손댄다는 것 네, 자체가 예, 굉장히 그런 큰 거를 죄로. 용납하지 못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손가락을 절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도전을 한번 큰일 납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손가락을 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양심이 조금씩 절단돼 간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보면 예.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라는 마음에 생각이 와닿는 좀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했나 봐.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뺑소니라고 하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현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죠. 뺑소니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시나요? 뺑소니 하면 연예인 음주 뺑소니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 저는. 네. 아무래도 음주를 한 상태여서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음주 뺑소니 저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다면 저분은 분명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저는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네. 저는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하는 그런 현수막. 예. 안타깝죠. 예. 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현수막 자체가 예.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잘 눈에 그렇죠. 안 띄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가요? 골목골목에는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붙여져 있군요. 네. 아직도. 그리고 시골길 같은 데서도. 네. 예. 아무래도 네. CCTV가 좀 덜 설치돼 있는 데들은. 네. 그런데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네.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네. 많이 발생하고 음. 그다음에 이동 인구가 적은 아까 골목길이라던가 네. 이제 목격자가 없어서 도주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낮보다는 밤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 시간대별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사고의 40% 이상이 야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졸음 운전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뺑소니를 많이 낸다고 봐야 되나요? 졸음운전의 사고가 원인이 될 수는 있을 뿐이고요. 네네. 사고 후에 운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후의 문제. 예. 예. 마침 연애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연애요? 예. 어떻게요? 예, 졸음운전은 실수로 낸 사고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다면
그건 무책임한 행동인 거고요. 예. 예. 근데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동인 거죠. 근데 네. 결국 뺑소니는 운전자의 양심과 도덕성에서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졸릴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사고가 났으면 사고 현장에서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뺑소니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 대표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뺑소니를 연애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휴머니스트? 네, 제가 나름 휴머니스트입니다. 예. 네.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 차주가 차주,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뺑소니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멀쩡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몸으로 만든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JNK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남성이 112를 통해 뺑소니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SUV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도주했다는 신고였는데요. 이 남성은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여성 운전자의 의상, 색상, 그리고 차량 번호, 뒷자리 번호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범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수사 결과 이 운전자가 뺑소니가 아닌 신고자가 뺑소니 사건 가해자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아마도 이제 운전자가 여자라는 점을 이제 보고 자해 공갈을 한 게 아닌가 네.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여자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번호판을 정확히 봤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처음부터 노린 범죄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너무 아마추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운전자였다라는 거를 기억해낼 수는 있는데 여자 운전자의 의상 색깔까지 기억한다는 게 저 지금 문변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올 때도 의상 색깔 생각을 나는데 지금 네. 뭐 입었는지 보지 않고 얘기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기억 때문에 네. 잘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네. 어찌 보면 노리지 않고서는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노린 자해 공갈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수사관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나 싶은데 가해자의 발목을 잡은 건 보험회사 측의 대응 때문이었다고 해요. 네. 네. 당시 이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걸 모르고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이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또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가해자의 발목이 잡힌 건데요. 네. 어떻게 그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관들이 이상하다고 여겨서 동네 CCTV를 살펴보니까 네. 피해자의 모습이 가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확인됐대요. 차량 밖에 발을 넣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죠. 어느 시점에 발을 넣어야 되는지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착용한 신발과 네. 뺑소니 현장에서 신었다는 신발이 일치가 됐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증거를 내밀었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순간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순간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뺑소니 사건보다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네네.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고 네. 또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행위는 또 보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했고 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네.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없어져요?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제도이거든요. 네. 없어지지는 않고요. 네.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이나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옥에는 가지 않고 교화가 되는 것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화되는 것들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정 드라마 같은 데에서 네. 뭐 징역 8월에 처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감옥에 가는 거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네. 법정 구속을 바로 시키면은 바로 가는 거고요. 네.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어. 한다면은 징역 8월이 선고되어도 2심, 3심까지는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법정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으면 드라마를 볼 때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저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드라마를 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변호사님들이? 네. 그렇구나. 그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CCTV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CCTV도 없는 장소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억울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혹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 참정을 되게 자주 찾는다고 들었어요. 예.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다는 탐정이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성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탐정은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가요?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일 안 맡아요? 어렵죠. 그런데 변호사 중에는 같이 증거를 찾아 나서는 변호사도 있기도 하지만 네. 선생님 이거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오셔야 제가 소송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다. 고소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럴 그런 경우에는- 분들이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탐정들을 찾으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JNK 명함을 하나 드리던지 해야죠. 네. 저희 지금 두 분의 탐정분이 계시니까 좀 여쭙고 싶은데 CCTV도 없는 장소에서 그 뺑소니의 단서와 증거를 찾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신? 예, 가요?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요? 예, 제가 만난 의뢰인은 외곽 교차로에서 버스 뒤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들면서 예기치 않은 충돌 사고를 겪었었습니다. 네. 예, 초기에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고로 분류되어 자칫 운전자의 12대 중과실로 몰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요. 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큰 부상이 없는 듯 괜찮다며 원만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에 입원한 후에 태도가 돌변했던 거죠. 태도가 돌변하면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가면서 다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가해자는 운전자이신 거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뭐 알겠다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원해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합의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밀어봐라 하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거부를 한 상황에서 예, 이제 그 운전하신 분이 탐정을 찾아온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증거 조사를 찾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이제 수뢰를 받아서 이제 한번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던 사건이죠. 네. 예, 이제 현장에 가보면 항상 현장엔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예. 해보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량 운전자가 본인은 뭐 안전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네네. 우리가 인사사고가 나더라도 네. 보험에 가입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네. 따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합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이 있어요. 네.
이러한 행위들의 12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니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정상 참작이 되니까 음. 피해자에게 합의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사건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보행등이 적색일 때 네. 보행자가 건너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이 12대 음.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 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증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탐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행자가 예. 네. 자기의 신호가 아닌데 뛰쳐나갔다라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봐서 네. 이제 그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해보니 정확한 각도가 안 나와서 좀 곤란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네. 여기가 이게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데도 많이 건너다닌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주변 탐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예, 이제 주변 탐문을 하다 보니 네. 주변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부님이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목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마침 또 목격한 그것을 그 공사 일지에다가 자세히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통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는 네. 그날이 있었던 일들을 공사 일지라는 부분에 작성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 난 목격을 자세히 적어놓은 것 때문에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예, 뭐 몇 시에, 공사장 앞에서 예. 한 남자가 뛰쳐 들어왔다. 이제 한 남성이 사고가 났는데 음. 무단횡단으로 건너다 사고가 났다. 아, 거기에 무단횡단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적혀져 있었어요. 있었다. 예. 그러면 그 일지가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우리 CCTV뿐만 아니라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일지 그렇게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기록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높게 본 거죠. 따라서 이제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기록한 일지는 충분히 유효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네, 그리고 탐정은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네, 네, 그럼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유능한 탐정을 여럿 알고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든든하죠. 아. 우리가 진실이란 걸 말할 때 법정에서는 네. 증거가 진실이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증거가 진실이다. 이 단어를 가지고 혹시 우리 JNK 좀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이와 관련된 사건이라던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 네. 하나 어떤 게 기억이 있을까요? 나네요. 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어온 사건인데 음. 그 의뢰인이 채권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근데 채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무작정 기다려라. 음. 그렇게 해서 그 의뢰인이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적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음. 변호사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음. 행적 조사를 2주 정도 했었는데 음.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관찰을 해보니까 어느 일정한 식당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먹으러 가나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 보니까 누가 봐도 사장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근데 가서 금고도 만지고 네. 직원들 부리기도 하고 네. 누가 봐도 사장인 것 같아서 네. 금고 만지는 것도 채정을 하고 그리고 종업원한테 여기 월급 주는 사장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사장님이다 하는 거 이제 채정을 해서 네. 변호사님하고 해서 네. 그런 증거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본인 사장인 식당 그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이렇게 행적 조사를 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증거죠.
그러면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증거로 채택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류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확인서 같은 것들을 네. 직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행적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적 조사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나선 순간부터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어디 방문하고 누굴 만나며 만나는 사람과 뭘 하는지 네.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하루에 얼마 정도 받으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인원을 몇 명 투입을 하느냐, 응. 24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최소 가격, 최대 가격. 뭐 최소 가격으로 따지면 뭐 한 5, 60만 원, 아, 최대는 이제 훨씬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하루 일단 최소 5, 6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한 일일 때. 더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저한테 눈으로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문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탐정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나요?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이제 네. 탐정님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또 저의 영업 비밀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네. 다양하진 않지만 이렇게 증거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네. 그 증거가 정말 이 JNK와 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정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오. 적법한 증거로 확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 대표님도? 네. 아, 여기는 또 저는 또 영업 비밀이 하나인데. 차 대표님도? 그래서 일반 이전 사설 탐정과는 그 접근 방식이나 스케일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네. 요즘 이렇게 탐정분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녹화를 하는 날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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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 분이 저녁 사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 네. 제가 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경관련 소담소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알아야 저희가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지금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탐정이 계시고 이렇게 변호사님이 같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상대방도 하기 싫죠. 그리고 내가 위협을 느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위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련의 소담소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우리 JNK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내가 한 2달 쉬었다가 이래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반갑고 반갑게 또 맞아주니까 기분도 좋고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생소할 법도 한데 또 조금 한 2, 30분 지나니까 적응이 되네요. 방송이 다 되셨네요. 네. 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삼겹살 먹으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맛있는 거. 네. 네. 우리 차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많은 걸 밝히셨어요. 네. 많은 걸 많이 뜻하지 않게 밝히는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사건들은 어찌 보면 현장에서 밝혀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네. 얼마나 빨리 초동 조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현장에 있는 증거들이 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과 빨리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는다라면 억울한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도 그런 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건이 딱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예,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라. 맞습니다. 네. 문변처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녁은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운명이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다룬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우리 뭐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라서 네.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것도 좀 내게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는 기본을 지키면 좀 네. 좋을 것 같고
뺑소니도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늘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부분에서 네. 내가 남은 물건을 가져와서 상대가 나를 용서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네. 그 현금 지급기 있죠. 예. 예, 현금 지급기에다가 기증품을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예. 기증품 올려놓고 볼일보러 가시는 척 하시면서 지켜보신대요. 예. 예, 그 현금 지급기에 이제 돈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돈만 찾으셔서 가는지 아니면 거기에다 놓아야 있는 뭐 지갑이라던가 네. 또는 뭐 시계라던가 그런 기증품 같은 것도 함께 가져가는지를 지켜보는 분들이 또 계시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런 뉴스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켜보다가 그 예. 물건을 가져가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를 유도를 하는 거죠. 합의금을 받으려고. 예. 예. 지금 본인이 가져간 그 지갑과 그 시계가 제가 여기다 잠깐 놨던 건데 가져가셨어요. 이건 지금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주시면 합의금 받고 신고는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이 아무리 내 앞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난다고 해도 절대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